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많이 커서 노래 커버하는 채널이나 영상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올려도 묻히는 영상이 대다수일 테니까.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의 사용자 수 정도의 인지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리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음색은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스타성은 확실히 있어서 전 세계 최정상급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티팬도 상당히 많고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으로 인생이 바뀐 마이클 잭슨의 뒤를 잇는 팝스타라는 평을 받는 가수 저스틴 비버입니다. 빌보드 왕자라는 수식어가 제일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는 앨범마다 빌보드 순위에 오르는 건 기본이고요. 전 세계 팬들이 그 노래를 듣고 커버나 춤을 따라 추고 심지어 옷 입는 것도 따라 입어요. 한때 저스틴 비버가 바지를 내려서 팬티를 보이게 입는 스타일 기억나시죠? 이거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하다가 경찰서 앞에서 줄 서서 조사받았다고 하고, 인기, 팬덤, 음악, 면상 다 종합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저스틴 비버를 따라올 가수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현존하는 뮤지션 유튜브 구독자 수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개인 유튜브 채널 조회수 260억 회로 1위에 올라있고, 그럼 어떻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팝스타가 되어 있을까? 일단 저스틴 비버의 엄마와 저스틴 비버의 유년기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버는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버 엄마는 3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묻어질 정도로 많이 당했대요.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삶이 너무 피폐하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마약, 술, 청소년기에 안 좋다는 건 다 해봤다고 하고, 17살 때는 이런 삶이 버티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자살 시도를 해요. 오는 트럭에 몸을 날리는데 다행히 살아남았고 그냥 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그런 17살 소녀에게 비버가 태어나요. 근데 비버를 가졌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변에서 막 애를 지우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대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에도 꿋꿋이 비버를 낳습니다. 이게 참 낙태법이 폐지가 되기는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래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낙태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확산이 돼서 머리에 강하게 인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뭐 비버를 낳긴 낳았는데 비버가 3살일 때 아빠는 집을 나가고 사실상 엄마가 혼자 키웠다고 해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육아를 하는 게 쉽지 않았고 웬만한 빈곤층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다고 하고, 자기 아들은 자기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 했대요. 버는 족족 아들 꿈에 투자하고, 유독 비버가 어릴 때 운동, 음악 이런 예체능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운동은 농구, 축구, 하키, 음악은 드럼, 기타, 피아노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다 시켜줬다고 해요. 근데 그냥 좋아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능충이었던 거지. 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비버가 12살에 동네 노래대회에 나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엄마가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그게 대박을 터뜨리죠. 비버의 삶을 통째로 바꿔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넘겼거든요. 저 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여서 100만이면 엄청난 거죠. 또 버스킹도 취미로 하는데 이 영상도 유명한 영상이죠. 한 계절에만 버스킹으로 3,000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353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버스킹만 하고 돌아다녔어도 먹고 살 수 있었겠다 생각도 들고, 얼마나 재능충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버스킹으로 번 돈으로는 엄마랑 디즈니랜드로 놀러가고, 근데 이런 재능충을 연예기획자들이 가만히 내뒀겠냐고. 그 중에 한 명이 스쿠터 브라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다른 가수 영상을 보려다가 비버의 영상을 잘못 눌렀대요. 근데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도 대단한 게 비버를 찾겠다고 영상에서 보이는 흔적을 다 뒤졌다고 해요. 아마 연예 기획자면 노래 실력만 놓고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영상으로만 스타성을 받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비버의 학교를 알아내고 비버의 엄마를 쫄라 비버와 계약을 해요. 그러고 앨범을 내기 위해 애틀란트로 떠나죠. 그러고 거기서 우연히 어셔를 만났어요. 어셔가 누구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하면,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로 28주 동안 1위 했던 가수예요. 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저스틴 비버가 하는 음악이 R&B거든요. 근데 이게 어셔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정도로 비버가 팬심이 엄청나다고 해요. 이 일화도 유명한 일화긴 한데 어셔를 만나서 비버가 본인의 노래를 들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 잘 못 부른 거지. 근데 일주일 뒤에 어셔가 비버의 비디오를 봤다면서 다시 애틀란트로 날아와요. 그리고 비버와 계약을 하죠. 이때 여러 기획사들이 비버를 눈여겨봤다고 하는데 그 경쟁에서 결국 어셔가 이겼어요. 소속사를 고를 때 비버가 어셔 찐 팬이니까 어셔 쪽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어셔가 다리를 잘 놔줘서 프로듀서들을 소개받고 데뷔 초부터 엄청난 앨범들을 만들어내요. 원타임부터 베이비 뭐 이런 데이트곡들을 찍어내고, 오랜만에 나온 10대 가수여서 금방 인기도 끌고, 요새는 스타들을 보면 무명을 길게 겪으면서 그때 쌓았던 내공들이 몇십 년이 지나 인정을 받고 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버는 너무 일찍 인기, 돈 많은 걸 얻게 된 건지 이때부터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법에 걸리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 파파라치 폭행, 청소도구의 방뇨, 대마부터 마약은 종류별로 다 있다고 하고, 그냥 대중의 시선으로만 봐서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성공해서 철없는 만행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비버가 회상하기론 그때가 엄청 괴로운 시절이었대요. 일단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시작하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생활이 없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을 이용하려 하고 부모님과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힘들면 기댈 사람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쌓였던 불안감을 안 좋은 방향으로 해결한 거지. 비버가 말하기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어릴 적 집에서 배워야 했는데 우리 집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나는 믿고 의지할 곳이 없었다 라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어요. 2013년에는 이런 비버를 놀리는 게 하나의 놀이였을 정도니까. 비버가 시상식에 섰는데 사람들이 무슨 야유로 환호성을 보내요. 뭐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안티들은 계속 늘어나고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은퇴 선언을 하죠. 비버가 다시 연예계로 돌아오는 건 본인이 정신을 차리는 길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비버도 그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재활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약이나 심적인 안정을 위해 전담 의료팀까지 꾸리면서 진료에 매진을 해요. 그러다 건강 회복을 하고 2013년 말에 새로운 앨범으로 다시 대중들 앞에 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요. 이때부터가 저스틴 비버의 전성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또다시 앨범 하나를 내거든요. What Do You Mean, Sorry, Love Yourself 이런 노래들이 한 앨범에 실린 거지. 참고로 이 세 곡 모두 다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이 앨범이 비버가 진짜 맘먹고 모든 곡을 빌보드 순위에 넣는다 이런 마인드로 만든 앨범 같아요. 그만큼 파급력도 엄청났고 근데 또 그만큼 여전히 비버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꽤 많았거든요. 뭐 유명한 프로듀서들이 곡 만들고 겉표지에 비버 얼굴 박아놓은 게 그게 쩐다는 거냐 이런 평가들도 꽤 있었고 하지만 안티팬들에 비해 비버한테 열광하는 팬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 그러면서 안티팬들한테 보란듯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다른 가수들의 곡에도 피처링으로 많이 참여했는데 그 라인업이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비버의 러브 유어셀프 만들어준 에드시런, 칼리드, 빌리 아일리시 뭐 지금 빌보드 씹어먹는 가수들이랑 같이 음악 작업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또 내는 족족 데이트를 치고 왜 마이클 잭슨 뒤를 잇는 팝스타라는 평을 받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음악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연애사에 대한 이야기도 비버한테 빠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일단 공개적으로 밝혀진 비버의 첫 여자친구가 셀리나 고메즈예요. 베이비 이 노래로 비버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셀리나랑 무대에 서보고 싶다고 직접 연락까지 할 정도로 비버가 먼저 셀리나를 좋아했다고 하죠. 둘이 같이 있는 사진들이 자주 찍히면서 열애설이 돌았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자꾸 발뺌을 해요. 근데 뽀뽀 사진이 제대로 찍히면서 빼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제서야 인정하고 공석인 자리에서까지 티를 내요. 그렇게 잘 만나나 싶었는데 비버가 4집 앨범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헤어져요. 헤어진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연인 사이에 헤어지는 이유들이 뭐 한정적이니까 열린 결말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고 셀레나와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 비버는 헤일리와 공개 연애를 하는데 사실 비버가 셀레나보다 헤일리를 더 먼저 알았거든요. 이 표정, 다른 여자들은 자기를 보면 난리가 나는데 저 시크한 표정에 반했다고 해요. 표정이 아니고 얼굴에 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때 후로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된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결혼까지 해서 헤일리 비버로 잘 살고 있죠. 진짜 헤일리를 만난 게 비버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둘이 근황이 자주 전해지거든요. 근데 매번 찐사랑이다 이런 게 느껴져요. 비버가 한번 라인병에 걸렸었는데 헤일리는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또 비버가 말도 잘 따르는 게 보이고 비버가 안정되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팬으로서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내는 앨범도 사랑 이야기로 가득해요. 5년 만에 5집 앨범을 들고 나오는데 주제가 헤일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준 힘에 대한 내용이고 반응도 엄청 좋았어요. 인텐션, 야미 이런 곡들이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어요. 5년 만에 컴백한 만큼 투어도 준비하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투어가 다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비버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심지어 음악 작업도 집에서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헤일리와도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싸움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오전에는 작업하고 오후 6시부터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때 작업한 곡들을 모아 6집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에 홀리, 롤리, 오브 마이 페이스, 피치스 이런 곡들이 수록된 앨범이고 반응도 엄청 좋았어요. 내는 앨범에서 적어도 한 곡은 빌보드에 무조건 들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중독성도 엄청 강하고요. 썩 잘하는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본인의 재능을 찾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팝스타가 됐고 본인의 어린 시절의 결핍을 예술로 잘 승화해낸 것 같아요. 자라온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보여준 표본이고 그런 비버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거 아니면 앞으로 쭉 밀고 나가세요. 결국 관계가 전부예요. 물건은 당신을 채워주지 않아요. 사람과 함께하는 데 시간을 쓰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삶이었습니다.